자, 무료 연애 진단에 이제 호응님부터 사연을 한번 볼게요. 호응님 사연 같은 경우에는 전 남친에게 연락을 해본 사연이에요. 잘 지내를 시전을 해본 거죠. 여러분들 맨날 카페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은 잘 지내 해봤다 뭐 안 해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잘 지내 시전을 하셨던 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사연은 다 읽어봤고요.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자, 제 문제고 여자분이시고 20살 중반의 직장인이시라고 합니다. 교제 기간은 1년이고요. 안녕하세요, 미루코님. 너무 많은 비슷한 재회 상담을 하셔서 제 사연은 또한 기억나지 않으실 것 같지만 저는 6월 초에 여러 번 재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상대방에 대한 사연으로 방송에서 상담을 받았던 호응입니다. 방송을 통해 프레임이 났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고 그 이후로 정말 미루코님의 강의 시청을 통해 프레임을 세웠습니다. 실전에서 제 프레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남자 소개도 받고 만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이나 뭐 행동 같은 게 조금은 간파가 되더라고요. 일단 제 강의를 보고서는 이제 실전에 한번 써먹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그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입증해 보시는 거 되게 좋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냥 이론은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이론은요 현실 세계에서 접목이 가능해요. 제가 항상 실전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들을 뭐 되냐 안 되냐 막 논하시는데 해보시면 알아요. 예,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네, 오늘 새 옷 입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새 옷입니다. 저의 행동 태도도 자신감도 많이 붙고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친 아니어도 주변에 이렇게 많은 남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너무 제가 전 남친을 스페셜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니까 아무래도 좀 경험이 쌓이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자세입니다. 제 전 사연은 간략히 전 남친이 헤어지기 전에 집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던 때 재회를 했고 저는 전 남친의 행동들이 그저 상황이 아니라 감정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상대의 마음이 변한 건 아닌가 집착도 하고 프레임도 없고 어머니 밥상을 퍼다 나르면서 결국엔 이별을 선고받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렸던 사연입니다. 자, 이런 사람도 이제 잘 지내를 해서 잘 돼요. 내용들은 잘 지냈더니 좀 상대방이 잘 받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용들을. 연락 안 한 지 2달이 좀 넘어가니까 문득 전 남친이 집안일로 슬럼프를 겪었는데 현재 잘 지내나 너무 궁금해서 결국에는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이지만 조급하게 연락을 취한 것은 좀 아쉽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연락한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호응님이 이렇게 보낸 거죠. 잘 지내? 그랬더니 전 남친이 응, 잘 지내지. 넌? 나도 잘 지내지. 잘 지내나 궁금해서 연락해봤어. 아, 그랬구나. 일은 좀 어때? 요즘 바빠서 정신 없지. 너는? 나도 바빠서 늦게 끝나는데 오늘은 일찍 마쳤네. 그래? 그래도 잘 지낸다니 보기 좋네. 응, 너도. 응, 나중에 연락할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전 남친이 칼답으로 카톡이 오더라고요.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또 왔어요. 밑에 내용이 이거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 남친이 이렇게 물어봐요. 잘 지내는데 연락한 이유가 뭐야? 근데 당연히 잘 지내는데 연락을 하지 뭐 그러면 못 지내는데 연락하나. 그래서 호응님이 잘 지내니까 연락했지.
나도 먼저 연락 안 했는데 잘 지낸다고 자랑하려고? 뭐 이렇게. 이건 장난인가? 뭐 이게 되게 어이가 없는 이런 부정적인 멘트가 날라와요. 예. 그래서 홍님이 이때부터 아, 전 남친이 멘탈이 안 좋구나. 아, 잘 지내니 연락하지. 이별하고 시간도 흘렀는데 못 지내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왜 이러나 싶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호응님이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 방송 보고서는 진짜 멘탈이 이 정도는 좋아져야 돼요. 이게 상식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서로 잘 지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당연히 잘 지내야지. 그럼 못 지내면 되나? 그죠? 상대방은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헤어지고 나서 계속 매달리던 제가 아무렇지 않게 담담히 연락을 하니 자기를 가지고 노는 건가 찔러보는 건가 하고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저도 같이 동요가 돼서 미안하다며 부담 갖지 말라고 달랬을 텐데 그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응?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이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우리가 간식을 던져주는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연애 기술을 잘 모르시더라도 상대방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간식을 던져주면 안 돼요. 그럼 절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여겨졌을 때 간식 던져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호웅님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 거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연애 스킬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본인도 헤어질 땐 나중에 각자 입장 정리되면 대화 나눠보자, 생각나면 한 번쯤 보는 거 당연하다고 하던 사람이 멘탈 진짜 약하고 미루코님 말대로 여전히 미성숙한 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미성숙한 거죠. 밑에 또 있어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이제 문득 너 잘 지내나 궁금해서 연락한 거지. 우리가 문득 생각난다고 연락할 사이는 아니잖아. 문득 생각난다고 연락 못할 사이도 아닌 것 같아. 연락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 잘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어요.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 먹이를 주면 더 저를 밀어낼 것 같아서 연락을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판단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남자가 연락이 와요. 남자가 또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건을 보고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또 강의편에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응? 자, 이렇게 했어요. 전 남친이 그냥 친구로 지내자는 마음으로 연락한 거야? 그럼 이런 걸 벌써 물어보는 순간 얘는 게임 아웃이야, 진짜. 호응님이 생각나길래 좋은 마음으로 편하게 연락한 거야. 잘 지낸다고 자랑하려고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 이제 기분도 표현을 할 줄 알아. 너무 엑설런트한 거예요. 이 기분 표현한 건 너무 잘한 거고요. 예, 이런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해. 나는 잘 지내. 너도 잘 지낸다니 다행이야. 그래, 일 힘들 텐데 힘내. 그래, 너도 힘내. 너 여행 간다면서 잘 갔다 놀다 와. 응, 알겠어. 이래가지고 마무리 됐는데, 이래요. 인간은 딱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고서 느끼실 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면요, 상대방은 감정에 대한 리액션은 대부분 좀 그렇다, 너가 이러니까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게 당연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대부분 이 감정 표현하시는데 굉장히 약하신데 감정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나는 약간 아쉬운 게 이 사람이, 저는 앞에 부분에서 문득 얘가 왜 나 잘 지내는, 나도 먼저 연락 안 했는데 잘 지낸다고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했을 때부터 사실은 얘랑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남자애가 멘탈이 완전 박살났나 봐요. 아니 무슨 이런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잘 지내냐고 연락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시니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이 남자애가 지금 연락을 할 만한 상황이 안 되는구나. 누군가를 만날 상황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연락 중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자분이 이제 호응님이 빨리 중단을 하긴 했는데 저였으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일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건 너무 좀 아니지 않나? 얘는 이런 애들이랑 내가 에너지 낭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안 들어서. 응? 너무 빠른가? 아무튼 호응님은 좀 침착하게 좀 이어나간 것도 되게 잘 하시긴 한 것 같은데 저였으면은 벌써 사이즈 나오면은 벌써 이건 연락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응? 아무튼 연락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대요. 여행 간다는 거 따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게 연락한 것도, 여행 간다는 것도 얘기를 한 적은 없었죠. 당연히 이번에 처음 연락했으니까 얘기를 한 적은 없었는데, 이 홍님 SNS에 친구와 여행지 대화 나누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봤나봐요. 대쪽같이 헤어지자 해놓고서 헤어지니까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걸 보니, 단호하고 냉정한 상대방은 없다는 게 정말 느껴졌습니다. 요봐. 호응님 예전 사연 한번 볼래요? 진짜? 전 남친이 그냥 친구로 지내자는 마음으로 연락한 건지 물은 거는 매달리는 프레임이 아니라 편하게 연락하니 얘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친구 사이를 염두하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 응? 이 사람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랬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런 의도가 없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외를 하고 싶은데 왜 제외를 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는 말 없어요. 목적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대. 근데 왜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런 거에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제외하시려는 분들 특히 그렇죠. 왜 목적성이 뚜렷하게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 원하는 걸 어떤 걸 충족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걸 생각을 하고 그걸 얻기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걸 얻는다고 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거고, 일단은 이 남자분이 하시는 행동 태도는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아니다. 의도를 가지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오니까 그냥 얘 왜 연락 왔지? 그럼 피해의식에 쌓여가지고 얘가 나 가지고 노는 건가? 한번 찔러보는 건가? 이럴 정도 생각을 했지 얘가 뭘 염두하고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얘가 연락을 한 사람도 아니니까. 예.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후로 한 달 뒤에 날씨도 좋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기준이 없다라는 건 상대방에게 휘둘리기 쉬운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휘두르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남자가 휘둘리는 거잖아. 지금도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응? 이 이후로 한 달 뒤에 날씨도 좋은데 먹으러 가고 싶다 하면서 재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예전에 무작정 저희만 보며 시간만 흐르기만을 기다렸던 저희지만 지금은 저희도 저희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보며 전남친에게 준 스페셜함이 진짜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진짜 그렇잖아. 우리가 왜 연애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단순하게 연애만 하려고 하는데 연애를 왜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목적성이 떨어지게 되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야채 가게 왔는데 뭘 살지는 모르는 거야. 내 야채 가게 왔는데 뭘 살지는 모르고 그냥 야채 가게에 그냥 들린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야채 가게 아줌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내가 그 사람과 있으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명확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리드도 하고 여러 가지 매력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것 같고요. 이 남자는 사실 휘두르면 휘둘리는 상황이고 아마 이렇게 연락을 했으니까 또
뭐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한 달 뒤에 한번 뭐 날씨도 좋은데 뭐 먹으러 가고 싶다 하고 재접근 해보셔도 좋습니다. 미르코님 정말 좋은 강의 방송 감사드려요. 방송 보면 업도 누르고 꿀잼도 마구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서도 못 들을 강의들을 통해 무료로 많은 것을 깨달음을 뭐 변화를 느끼는 것이 정말 감사의 따름이라고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 제외하시는 분들 이 호웅님 정도만 딱 하세요. 다른 분들 진짜 이 정도 준비만 하고 마음가짐이 이 정도만 되면요 정말 좋습니다. 응?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잘 행동한 게 맞을까요? 제 카테고리화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연락한 것 같아서 걱정은 되네요. 음. 근데 일단은 그 보여주는 행동 태도가,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고 보여주는 행동 태도가 확실히 상대방보다 프레임이 우위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잘 하셨고 우위 있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예, 상대방의 프레임에, 부정적인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부정적인 행동에 먹이를 던져주지 않은 것만 해도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엑설런트, 사리 분별이 좀 되는 행동이었다. 예, 칭찬해 드리고요. 두 번째, 다시 연락을 취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루코님 제 연락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예,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죠. 예, 뭔가 원하는 걸 던지고 그 먹이를 물 것도 기다려도 됩니다. 예. 아니면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뭐 약속 잡아보셔도 되고요. 저는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한번 연락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한 달 정도 있으면 얘가 연락이 따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멘탈이 워낙 박살났고,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안 만나요. 이건 만나서 즐겁지 않을 게 뻔한데 왜 이런 좀비를 만나? 저는 그래서 안 만나요. 아무리 이 사람이 뭐 워낙 뭐 훈남이고 뭐 어떻게 키가 뭐 180에 뭐 모델같이 생겨도요 안 만나요. 이 사람하고 즐겁지가 않으니까. 응? 저는 안 만날 겁니다. 홍님 어디 왔어요? 홍님 들어왔나? 자, 그 홍님은 예, 들어오셨군요. 그래요. 저는 안 만날 겁니다. 들어오셨군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죠. 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예. 아주 잘하고, 이렇게, 이 자세가 이렇게 돼야 돼. 사람이 아주 멋있습니다. 제가 호응님처럼만 하면은 다른 분들도 이 정도 의연한 대처가 된다면 제 충분히 돼요. 무조건 매달리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잖아. 상황적으로 판단을 하시잖아. 아주 멋있는 모습이에요. 아주 잘한다고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호응님 오랜만에 제가 정말 잘하시는 분 나올 때마다 제가 기쁩니다. 이렇게 해야지 진짜. 자기 사리 분별이 안 되면 이건 기본적인 게 안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 자, 가스러쉬님, 예. 레니 본사랑님도 굉장히 잘했어요. 예. 레니 본사랑님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금 성공해가지고 지금 저희도 하시고 워낙 뭐 잘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다 이제 호응님도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멋있습니다. 아주. 랜디 본사랑님은 전설로 남았죠. 안따리거로님 누구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안따리고로님 감사합니다. 예, 아나타 한번 해줄게. 앙.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레니 분수랑님은 남친 멘탈이 워낙 쓰레기야. 진짜 이거는 답이 없어. 안 줘, 안 줘. 이제 알았죠, 레니 분수랑님. 레니 분수랑님 이제 알았어요. 자, 서로 좋아하지만 헤어지게 되고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글 남깁니다. 해가지고 가스러시님이 스타크래프트를 좀 하셨나봐요. 가스러시를 하셨나봐. 그래가지고 가스러시님이 이제 상담을 올리셨고요. 네. 가스러시님 사연을 갖다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여자친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예, 사연을 갖다 쭉 읽어보면요. 여자친구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상황에서 가스러시님이 의존을 해요. 그래서 벌어진 일입니다. 의존하는 행동이 어떤 마음을 만들게 하는지 이거 갖다 배울 수 있는 사연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연입니다. 여기 꿀슈닝님이 댓글로 누나 소리 좀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짜증이 났나봐요. 댓글도 달아주셨거든요. 꿀슈닝. 얼마나 누나 그랬으면 얼마나 질려버렸는지 이렇게 또 꿀슈닝님이 댓글도 달아주셨던 사연입니다. 제 사연이고요. 남자분이시고 25살의 대학생이시고요. 낯을 가리고 친해지면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 고집이 센 편이고 예전에 연애할 때는 어른스러운 면을 보여주는 경향을 가졌는데 이번 여자친구와 연애했을 때는 아이 같은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자, 교제 기간은 한 8개월 정도 되고요. 사연을 좀 읽어볼게요. 사연이 이제 그 카톡도 있고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뭐 내용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여자친구 상황이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나빠졌는데 이제 이 가스로시님이 이제 의존을 한 거죠. 2살 연상의 여자친구이고 소개팅으로 만났대요. 서로 너무 잘 맞는다고 느껴가지고 두 번째 만남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예쁜 외모이기도 하고 알고 보면 알수록 좀 착하고 따뜻한 마음씨에 더욱 제 마음이 커졌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의 본인 마음을 갖다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 마음을 설명을 해줘요. 자꾸 마음을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봐. 자, 여자친구도 예전 남자친구에게 그러지 못했는데 너에게는 내 말을 다 하고 싶고 하게 된다면서 힘든 가정사 등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는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많이 여자친구에게 하고는 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 스타일이 좀 약간 의존적인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이제 한번 얘기 쭉 보시면 알아요. 여자친구가 저를 순둥이라고 부르면서 순둥순둥하고 착하고 잘 챙겨주는 마음에 좋다라고 어린 나이에도 막 결혼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미성숙한 관계인가 이렇게. 여자친구가 공시생이에요. 근데 작년 10월에 저를 만나기 전엔 주변 사람들과 교류를 다 끊었던 상황이었고 수면제를 먹고 잘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빠져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만나고 수면제를 복용한 적도 없고 마음이 편해졌다면서 연애 초기에 신기하고 고맙다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봐봐요. 이 여자친구가 조금 약간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누군가에게 좀 뭔가 의존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컨트롤 못 하는데 남자친구를 만나고 좀 의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좀 편해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상황이 더 좋아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의존적인 성향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올해 4월에 여자친구가 시험에 떨어지게 되자 전 남자친구로서 많이 위로해주고 며칠 힘들어하다가 본인도 한두 달은 책도 읽고 저랑 같이 놀며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여자친구 시험 치느라 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친구랑 저랑 시간 많이 보내겠다고 했고, 여자친구가 집에 간다고 하면 하루만 더 있지 벌써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서운한 티를 종종 내게 되었어요.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쉬고 싶겠지. 남자친구랑 같이 있고 싶기도 하겠지만 쉬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 예상으로는.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좀 문제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전체적인 상황을 인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그냥 그걸 통해서 아, 얘가 뭐 감정적으로 별로 싫어하나 보네, 좋아하나 보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갔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이 사연을 통해서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얘는 나빠, 좋아, 착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배우는 점이 없이 그냥 끝나요. 제가 애교를 잘 부리는 편이고 연하다 보니까 항상 귀여워해주고 우쭈쭈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버릇이 잘못 들어진 것 같다고 제 스스로 생각이 듭니다. 여자친구와 페미니즘에 관해서 의견 충돌이 있곤 했는데 최근 통화를 하다가 뭐 어떤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터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별을 당했고요. 예. 뒤에 얘기는 제가 그냥 패스할게요. 제가 이 카톡 화면을 갖다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카톡 화면 너무 길게 보내줘가지고. 이제 이게 헤어지고 나서 6일 만에 얘가 보낸 거예요. 이 남자애가 헤어지고 나서 6일 만에 보냈어요. 6일 만에. 6일 만에 보낸 거예요. 잘 지내라고 보냈더니 여자애가 이렇게 밝게 받더라고요. 응, 잘 지내지. 그랬더니 이 남자애가 잠깐 통화 가능해? 오래 안 할게. 1분이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응, 잠시만 전화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뭐 잠시 통화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통화하고요. 그리고 전화로 약속 잡아가지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이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도 해줬어요. 아, 어제 오늘 고마웠어. 조심히 들어가. 하루 푹 쉬어. 내일은 저녁에 전화할게. 그래서 아, 나도 마찬가지야. 누나도 조심히 가고 푹 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났거든요. 내용은 그렇고요. 데이트 후에 다음날인 24일 저녁에 다시 만나기는 힘들 것 같다. 자신이 없다고 여자친구가 말했고 저는 주말에 애틋했던 감정이 떠올라 다시 진지하게 우리 헤어지면 더 힘들 것 같다. 내가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용기 내달라고 했지만 내가 너무 여유가 없어. 여유 있는 상황이라면 서로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나도 많이 힘들 것 같고 후회할 것 같기도 해. 솔직히 내 복잡한 감정을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충분히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고 너한테 미운 마음은 하나도 안 들어. 나 많이 밉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진짜 제가 딱 보면은 이건 상황적인 문제예요. 딴 게 아니라 상황적인 문제야. 여자친구가 지금 힘드니까 상황적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연락도 다 끊은 여자친구가 고독하게 다음 시험까지 남은 10개월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가스러시님이 걱정이 많이 된대요. 한편으로는 제 생각하면서 많이 힘들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작용하는데 아우 너무 미성숙한 마음이고요. 여자친구는 그동안 마음 정리를 한 것과 저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연락을 먼저 올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온다면 그냥 받아주는 편이 좋을지 조금 거리를 두면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않는 편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마지막에 단호하게 평생 안 볼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여자친구 시험이 끝난 내년 4월에 연락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십시오. 저였으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냐면 여자친구가 연락 오면은 받습니다. 저는 100% 받을 거예요. 저는 이 사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연에서도요 연락이 오면 받아요. 근데 만나는 거는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연락은 잘 받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만날 수도 있기는 한데 사귀는 것까지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문제 때문에 헤어졌었는데 다시 사귀는 것까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저였으면은 사실 미쳤다고 내가 다시 사귀기보다는 이 상황이 해결됐을 때 받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적으로나 내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상황이 안 좋아서 헤어졌으면 상황이 개선됐을 때 받아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개선되지도 않았는데 받아주면요, 또 똑같은 일로 헤어질 게 뻔해요. 그게 명확한 일이라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락이 오면 받고 잠깐 만나서 뭐 회포 풀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자유인데, 사귀는 거는 안 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사귀는 거는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안 좋으니까 너 이거 다 시험 붙고 와라. 네, 그때는 무조건 받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4월에 연락을 하는 게 맞냐? 근데 저는 내년 4월에 연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연락 오지 않으면요, 내년 4월에 연락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 연락하는 게 더 맞죠. 근데 그때 가면은 이제 본인도 여자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변수도 이 여자는 감안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사연은. 네, 저는 연락 무조건, 여러분들 연락 무조건 받는 겁니다. 예, 괜히 연락을 안 받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연락 오면은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아니 내가 연락을 하는 쪽도 아니고 받는 쪽인데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사실 연락 받아보면 되지. 무슨 얘기, 걔가 연락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용건도 걔한테 있어요. 용건도 걔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가 고민을 할 게 뭐 있어.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물론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알지. 끌려다닐까봐. 그건 뭐 멘탈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거는 사실 그거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프레임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요. 받는 거는 방법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안 받는 게 다 대수는 아니고요. 본인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안 받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지. 자기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받는 거지. 받는 게 맞지. 응?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받는 거지. 프레임을 올릴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기다리기만 있으니까 그렇지. 응? 멘탈이 문제지, 멘탈이. 예. 가스로시님은 진짜 그 진짜 좀 프레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거는 남자는 할 수 있어. 저도 했잖아요. 지금 제가 남자잖아, 그죠? 여러분들 뭐 여자분들은 아 선생님이 남자니까 나랑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쳐. 근데 남자분들은 내가 남자잖아. 같은 남자로서 뭐 내가 얘기해드리지만은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충분히 개선해서, 아니 여자가 이 여자밖에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행복이 이 여자한테만 나올 것 같아요? 왜 안 다른 여자들에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해볼까요? 진짜 나올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좀 정신 차려야 돼. 저도 같은 남자잖아, 그죠? 저는 되고 왜 본인들은 안 되겠습니까? 가스로시님 좀 정신 차리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응? 자,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구루마님. 이별 후 3개월간 잘 되다가 망쳐버렸대요. 예. 6월 30일 날 현재 반전 상황이 있대요. 한번 읽어볼게요. 구루마님 사연은요, 뭐 길기도 한데 멘탈이 안 좋아요. 멘탈이 안 좋고, 일단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 멘탈이 매우 안 좋고, 예. 공부를 제가 그래서 댓글로 달아드렸어요. 멘탈이 참 심각하시네요 라고 제가 댓글 달아드렸고요. 오늘 아프리카 TV로 상담은 해드리겠지만, 제의하시려면 프레임 공부를 좀 더 하고 와야 된다. 이 사람은 프레임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구루마님이. 응? 예, 그냥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쫓아가면 밀어내고 밀어내면 쫓아가고, 이런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사연입니다. 아주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사리분별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만 행동을 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자분이시고 28살의 직장인이시고요. 남자는 31살의 직장인이고, 교제기간은 1년 반 만나셨답니다.
저희는 1년 반 만나면서 크고 작은 여행을 많이 갔고 저희 엄마도 보고 또 같이 지내기도 하였고 그렇게 추억도 많고 나눈 것도 많고 진심으로 만나왔던 커플입니다. 단 제가 6개월쯤 되면서 저의 단점인 예민함이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남친에게 쉽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희가 서로 많이 대화해보고 노력하자고 하면서도 점점 싸움이 잦아지고 서로 다르다는 생각이 강해졌고 제가 화가 나면 남친의 의견 피력이 약하다 보니 보스 기질과 화내는 성격이 나와서 남친을 이해하기보다는 더욱더 화를 많이 냈대요. 결국 남친이 먼저 1년 정도 되던 때 헤어지자는 말을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사연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전체 사연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여자분이 이제 좀 약간 예민하신 성격인 것 같아. 화를 잘 내고. 예민하다 보니까 화도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도 잘 내고 이런 식으로 트러블도 내고 싸우기도 싸우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이게 계속 싸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해? 아, 얘랑 진짜 잘 안 맞네. 얘랑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맨날 이렇게 싸우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사연입니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문제를 딱 가지고 있는 건데 여성분들 중에서도 이게 좀 약간 예민하고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 누구나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분은 약간 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본인은 이제 책임지려고 하기도 하긴 하겠지만 이거는 뭐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싸우게 되면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 갖다가 남자가 이제 좀 선장 같은 남자가 이걸 컨트롤 해주기도 하는데 뭐 컨트롤 한다고 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좀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가. 자, 아무튼간 그런 거고요. 계속 쭉 이게 사연이 쭉 긴데요. 어디 좀 읽어볼까요? 이쪽에 읽어볼게요. 그때마다 이 헤어지자는 얘기를 할 때마다 이 구루마님이 계속 잡았대요. 제가 많이 화를 내고 남친이 지치고 상처가 되는 헤어지는 말을 하면 제가 반성하겠다고 하며 잡고 다시 만나고 또 다시 만나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서로 좋아했기 때문에 또 잘 만났대요. 저는 본래 예민하고 화를 잘 내긴 하지만 남친이 분명 저를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대요. 이게 아무튼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금년 2월 휴가 기간에 함께 대만에 여행을 간 기간 동안 심각하게 싸웠던 후에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노력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성향이 다른 걸 갖다가 노력으로 합치시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이 사연을 보고 좀 배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노력을 하더라도 상황을 보고 노력을 해야 돼.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아마 저였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이 여자가 예민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환경적인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완전 미쳐서 예민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좀 그 여자를 만날 만한 이유가 안 되고요. 제가 만약 선장이었다면 남자친구였다면 이 여자친구가 좀 예민하게 행동을 하면 예민할 만한 이유가 어딘가에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였으면. 그래서 이 예민해지는 문제가 뭐 직장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체력의 문제라던가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개가 아니면은 뭐 태생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무조건 얘가 그걸 심각하게 될 수는 없거든요. 인간이 죽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뭔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그게 더 예민한 게 더 커지게 되겠죠. 그것만 없어지면 사실 만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적인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서로 그냥 무조건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상황을 보고 노력을 해야 되지. 이게 어디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무조건 뭐 예민하다고 내가 무조건 맞춰주기만 하고 뭐 참으려고만 하고 이런 게 노력이 돼서는 안 돼요. 근원적인 원인을 제가 해석을 해야지. 해결을 해야지. 응?
그죠? 예민함에 노력을 하면은 간식을 주는 꼴이 됩니다. 얘가 예민해졌는데 서로 막 맞춰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예민함을 사그라들이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응? 자,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고요. 남친의 감정이 변하는 게 저는 이미 느껴졌고, 저는 이제서야 저희 화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충격에 정말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남친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고 3월 중순에 제 생일까지 억지로 만나다가 3월 말에 제게 진심으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을 잃었다고 확신한다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되지 뭘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날 이전처럼 잡지 않았고 너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한다고 했어요. 서로가 하고 싶었던 못다 했던 말들을 하며 함께 울기도 하고 이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만에 헤어진 후 이틀 만에 연락이 왔어요. 남자친구한테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안부식으로 연락이 왔고요. 저도 답장은 했지만 잊으려고 하는데 혼란스럽게 해서 답답해서 얘기하자고 했고 한 달 후에 만나 저녁을 먹자 하여 간 날 저희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나 저를 보고 설레어하고 잘 지냈냐고 너는 잘 지내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 집에 저희가 같이 키웠던 고양이가 있어서 잠시 보러 가고 싶다고 하여 얼른 가더라고요. 저도 그날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에 한 달간 언급이 없이 연락을 계속 지속해 왔고 그 사이에 얼굴도 몇 번 봤는데 그때마다 쿨하게 대해주고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남친의 집에 있는 제 짐들도 제가 쿨하게 가져갔고 오히려 남친이 제게 선물 남기고 편지 남기고 했어요. 제가 화만 내지 않으면 다 좋은지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예쁘다고 하고 헤어진 지 2달 된 시점에서 제가 남친 집에 갔었는데 보고 싶다고 하며 영화 보자 밥 먹자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예칭도 부르고 근데 그날 저는 이미 너무 확실하지 않은 관계와 남친의 행동들에 지쳐 있어서 앞으로 2달 동안 연락하지 말자고 했어요. 이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사연들을 읽어보면요 여자들이 이런 비슷한 행동들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연락만 계속 주고받고 뭔가 이게 딱 사귀자고 행동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서는 여자분들이 이 비슷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 밀어내는 행동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재각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만나버리게 되면요 변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하지 않은 행동 태도도 뻔해요. 만나보면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존을 하지 않으니까 만나는 거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가 되면 또 남자친구라고 해가지고 자격을 감투를 씌워놓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막 강요를 하고 화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어쩔 수 없이 사귀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사귀었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감투 씌워놓고서는 엄청 화내고 예민하게 굴 테니까. 그러니까 사귀기 싫어하는 거죠.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귀었다고 하면은 넌 남자친구 그리고 완장 채워놓고서 엄청 남자친구를 괴롭힐 테니까 그게 싫은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싫으니까 이제 헤어지자고 했고 그럼 그만 연락하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계를 재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3주 후에 이제 이 사람 구루마님이 이제 연락을 했어요. 이제 망했죠, 그죠? 매달리는 행동을 하니까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달리는 행동 해가지고 매달리는 내용들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한번 볼게요. 저는 마음은 아프지만 멘탈은 괜찮은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멘탈 원래부터 안 좋았잖아요. 눈물 나도 금방 씩씩해지고요. 아니 이게 뭐가 멘탈이 좋은 거야.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마음을 보여줘 버린 게 재회 과정에 있었을 때 실수일지 몰라도 본인 좋아 진심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잘해주겠다는 사람
싫다고 떠나간 사람이 나중에 더 아쉬울 테니까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제 마음이 그대로일까 궁금해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대요. 자, 첫 번째. 근데 그런 거 치고서는 이제 질문 내용들이 되게 안 좋습니다. 멘탈이 안 좋은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연락이 언제쯤 올런지,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연락이 언제 온지 제가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예요.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고요? 연락이 오면 상대방이 용건이 있잖아요. 그럼 용건을 들어보면 되지. 뭘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 응? 어떻게 대응을 해? 연락이 오면 연락을 받아보면 되지. 그죠? 그리고 나서 내 기준에 맞게 대응하면 되죠. 근데 이제 내 기준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만약 연락이 오면은 연락은 받을 것 같아.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연락 오면은 당연히 걔한테 무슨 용건이야? 얘기해봐. 얘기하면 걔가 무슨 뭐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그래 뭐 좋다. 그럼 만나보기도 할 거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친구가 내 남자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얘한테만 어떤 먹이를 주지 않고 나는 공평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불공평한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연애하는 분야에서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면은 뭐 물론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또 잘하고 이제 사랑을 하는 건 맞는 일이긴 하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사귀지 않는 관계에서도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응? 예를 들면은 인간관계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대할 때 A라는 친구한테만 사랑을 하고 A라는 친구만 계속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B, C, D, E, F의 친구들하고는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A라는 친구한테 내가 애착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A라는 친구랑은 뭐 좋아지냐?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 걔는 버릇이 나빠져요. 왜냐면 걔는 자기를 항상 스페셜하게 행동하고 기준에 안 맞게 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해줘야 돼? 기준에 맞게 A, B, C, D, E, F 친구들을 갖다 고루고루 만나야지. 그래야지 인간관계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상대방이 나쁜 반응을 했을 때 먹이를 주지만 않으면 되죠. 이 정도의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정도의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응?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연락 오면 만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뭐 스킨십은 허용을 해주지 않는다던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할 것이고요. 얘를 만나면서 얘가 좀 조바심을 내게 만들려면은 다른 남자도 같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얘만 기다려주고 있는 행동이 얘의 버릇을 나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여자를 작업을 할 때 학교에 있는 여자를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걔한테만 맨날 데이트 신청을 해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걔는 부담스러워요. 다른 애들하고는 놀러 다니지도 않는데 아니 걔한테만 맨날 작업을 거니까 걔는 작업 거는 애는 맨날 도망 다니고 다른 애들이랑은 관계는 나빠지고 작업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작업을 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고루고루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섞여서 만나야지. 그죠? 예를 들어서 얘네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그룹을 만든다던가. 그래서 야 이렇게 했는데 야 너도 영화 보러 갈 건데 너도 여기 모일래? 해가지고 같이 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그룹끼리 만났을 때 서로 뭐 알아가는 단계도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 작업을 진짜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사람을 딱 정해놓고 걔한테만 계속 찌르는 거야. 뭐 찌르면 되는 줄 알고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주변 사람들은 뭐 이상하잖아. 걔가 받아주면 이상해. 그게 응? 부담스럽고 응? 다른 애들한테는 사회성도 떨어지고 의기소침한 애가 걔가 맨날 그 여자애한테만 찝쩍댄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받아주나 누가. 응? 기본적으로 사회성을 키워야지. 응?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남자애가 연락이 오는 거는 연락이 오는 건데 내가 다른 남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지 이 남자도 불안함을 느끼지. 얘가 왜 이렇게 안 사귀려고 하겠어요. 응? 그래서 본인은 아마 내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남자를 사귀고 다른 남자랑 진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 남자가 안심을 할 거예요. 분명히. 되게 인간은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이전에 자기가 사귀었을 때 그
어떤 트라우마?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가 엄청 그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 안 사귀려고 하는 건데, 이걸 고정관념이 아니라 이거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이건 고정관념이라고 가끔씩 얘기해가지고 고정관념을 기억을 뭐 지워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 자기가 한 행동에 갖다가 왜 그게 없는 일처럼 얘기를 합니까? 예. 그래서 이게 2번 질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락이 닿는다면 저는 무조건 계속 만나면서 편안함과 제 긍정적인 모습들을 다시 심어주면서 남친의 고정관념을 완화시켜주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냐고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는 얘가 믿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행동 자체가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행동이고, 그 친구가 뭔가 변화될 만한 것들을 갖다 느낄 만한 상황이 안 돼. 본인이 지금 얘기했지만 편안하고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물론 믿을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했던 모습들을 봤는데 얘가 그것 때문에 헤어졌는데, 얘가 뭐 굉장히 무자르거나 아니면 연애 경험이 적지 않는 이상 이걸 착각해서 받아줄 만한 포인트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이 고정관념들이 좀 완화되려면은 다른 남자랑 사귀면서 이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걸 확인을 해야지 얘도 얘 이제 괜찮아졌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랑 만나면서 괜찮은 척 하는 건 꾸며내는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안 됩니다. 예, 잘 안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잘 안 될 것 같다. 응? 자, 6월 30일 날 상황을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티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는데 남친이 먼저 밝게 인사하고 뭐 중간중간 서로 웃으면서 몇 마디씩 나누다가 파티 끝나고 장대비가 내려서 모두 집에 못 가고 있을 때 제가 택시를 잡아서 남친과 DJ 친구에게 나 택시 왔는데 데려다 주냐고 빨리 말하라고 했는데 간다고 해서 같이 탔습니다. 그래서 3명 다 같은 집이고 같은 블록이라서 같이 갔대요. DJ 친구 먼저 내리고 제가 남친에게 나는 그럼 여기서 내리고 너는 너 집 앞에 가서 내려 라고 했는데, 됐어 나 너랑 있을래 해서 저희 집에 같이 왔고, 도착해서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아니야 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길래 가고 싶으면 가고 가방 여기에다 뒀어 라고 했더니, 아 비 많이 오는데 비 그치면 가지 뭐 하고 머물렀고, 이 남자친구가 엄청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저희는 밤과 아침 내내 상상에 맡기고 좋았습니다. 뭐야 이건 뭐야. 그리고 남친이 제게 내가 너에게 얼마나 약한 줄 알잖아. 많이 보고 싶었어. 너 생각 많이 났어 많이 라고 했고, 저는 같이 반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밝게 받아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후까지 비가 그쳤는데도 가지 않고 있었고, 저는 내내 부담과 매달림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같이 있었고, 제가 배가 고파 나는 나가서 뭐라도 먹어야겠다 너는 같이 나가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 이런 얘기고요. 한 달까지는 아니고 한 2주 정도의 문자에서 연락 단계로 들어가면 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데이면서 많이 깨닫고 개선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은데 연락 단계 이후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는 막막하다고요. 메시지로 편지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연락 주기와 횟수와는 상관없이 시간과 만남으로 이어지는 진전되는 생기는 스타일이에요. 또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편안해 한다고 한들 지난 안 좋은 기억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데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세요. 자, 뭐 글쎄요. 이게 뭐 일단 같은 일이 일어났고요. 제가 아까 전에 다 얘기해 드린 것 같습니다. 연락이 닿으면은 뭐 만나셔도 되기는 한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만나셔도 되기는 한데 글쎄요. 저는 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좀 그런 경쟁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해 드렸다시피 이건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다른 사람하고 좀 경쟁을 붙이고 좀 질투심을 유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자기가 속이는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척 하면 오히려 뒤탈이 생기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본인이 스스로가 정말 그래서 해야 됩니다. 정말 원해서 하는 행동인 것처럼 보여야지 어설프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진심을 담아서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강의편으로 넘어가 보시죠. 예. 구름님 들어오셨나요? 네. 구름님 안 들어오셨고, 예. 다음 사연으로 이제 강의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를 실패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번 시간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예. 저번 시간까지 2번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 요번엔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최고령님. 아이, 감사합니다. 앙하트 한번 써줘. 감사합니다. 예, 최고령님. 자, 강의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실패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번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고, 저번 편까지 2번까지 해드렸고, 요번에 3번, 4번, 5번, 6번, 7번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매력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어필 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연애를 실패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세 번째가 한 이성에게 목숨을 다 바쳐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세 번째가 한 이성에게 목숨을 다 바쳐서 희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이게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요, 뭐 한 사람에 대한 희생, 헌신이 뭐 숭고한 사랑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 미디어에서는 방영이 됩니다. 여러분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내가 헌신을 하고 막 목숨 바쳐 사랑을 하고 뭐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줄 때까지 진심을 밀어붙이다 보면은 뭔가 언젠가는 나를 알아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요, 스스로 상대방의 어장에 풍덩하고 다이빙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누군가 상대방 이성에게 희생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관계 발전이 충분히 있는 상태여야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귄다던가 뭔가 이런 충분히 관계 발전이 있는 상태여야 하고요. 상대방 이성과 깊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희생이나 이런 헌신, 뭐 퍼주는 행동 이런 걸 하게 되면요, 상대방에게는 이건 뭐 조건 없는 서비스처럼 생각을 하고 이걸 갖다가 바로 어머니 밥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밥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강의 보시면 돼요. 어머니 밥상에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들 확률이 매우 높죠, 이렇게 하게 되면. 따라서 연애의 초기 혹은 사귀기 전 단계에서 뭐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막 이런 행동들은요, 여러분을 스스로 어장에 풍덩하고 입성시키는 행동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퍼주고 잘해주다 보니까 뭐 상황이 좋게 되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연에서도 보면은 막 잘해줘가지고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근데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초반에 이게 좋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 아주 극초반에는 좋을 수 있어요. 아주 극초반에 잘 모를 때는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강아지를 갖다가 처음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강아지를 내가 환대한다라는 입장에서 우리 집에 잘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간식을 조건 없이 던져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우리 개가 뭐 세상에 이런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걔네들도 조건에 있을 때만 항상 먹이를 던져주는 건 아니에요. 초반에는 좀 친해지기 위해서
간식을 조건 없이 던져주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은 가능해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조금 친해져 있는 상태가 된 이후에도 너무 기준 없이 간식을 던져주게 되면요, 강아지의 버릇이 나빠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레임의 문제로 이게 다시 가버리는데,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냥 초보 단계에서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프레임의 문제라는 건 내가 초반 언제까지는 이걸 던져준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되거든요. 초반 언제까지는 퍼주기는 하는데 초반 이후부터는 이런 거 안 봐줘, 이렇게 얘기를 자기만의 기준을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프레임을 잡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간식만 던져주는 게 무조건 답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건 안 좋다. 안 좋다. 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 프로그램 보시면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기준을 다 없애버리는 행동. 간식도 맨날 주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행동. 이게 사람과 강아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나오는 애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식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가지고 어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식의 버릇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보시면은 알아요. 혹시 제 말이 잘 의심이 된다, 그 프로그램 보시면 아십니다. 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여러분 연애를 망치는 것도 딱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모든 걸 다 합리화시켜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착하고 좋은 거긴 한데, 무조건 잘해주는 거 좋은 거긴 한데, 기준 없이 대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져요. 인간들 간에도 커뮤니케이션 문제거든요. 근데 얘가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행동은 부담감이고, 내가 어떤 통제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근데 맨날 만나면 좋지. 사랑하는 관계니까 얼마나 좋겠어. 서로서로 만나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하고 계속 24시간 붙어 있으면 되게 좋죠. 근데 이제 그런 사이에서 에너지 고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떤 거 언제부터는 언제까지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관리자의 역할이 필요하게 돼요. 어떤 거 조절할 수 있고 성의스럽게 누군가 한 명은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만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실제로 계속 붙어있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이게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에너지 컨트롤에 실패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이 만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너무 많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낭비해 버린다던가, 아니면 자기의 앞가림을 못하게 되고 서로가 발전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게 되면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서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서로 만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부딪히는 건 또 스트레스의 일이에요. 자, 아무튼 그런 스트레스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에너지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관계를 컨트롤해주는 선장 역할이 한 명이 필요하다, 제가 늘상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은 만나자 이렇게 정해놓고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나 이제 강아지 우리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주인은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걔가 뭐 짖으면 안아주고 애가 울면 안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애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는 애가 버릇이 엄청 나빠집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그 아이들이 알아요. 울면 안아주는지 알아요. 그러면 계속 울어요. 걔는 울보로 커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라온 환경 잘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울어가지고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걔는 계속 웁니다. 예, 울면은 부모가 안아주니까 걔는 울보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순간이 있어. 울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입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두려워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 순간을 잠깐을 참으면은 그 아이가 평생 울보로 자라지를 않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강단이 필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자, 상대방의 연애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다녀와서 매우 지쳐 있거나 뭐 아니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지겹더라도요, 상대방의 연애 고민만 계속 들어주고 있다면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뭐 상담사 그 이상으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 근데 여기서도 잘 들어보세요. 물론 여러분의 매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보거나 이런 행동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분명히. 예, 무조건 고민을 듣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 3번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퍼주는 행동이 되면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해주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과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매달리는 행동 태도로 해주면 안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고 너가 맞아 라고 편들어주기 위한 상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어느 정도 좀 객관성을 가지고 진짜 상대방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키워져야 되는데, 이 상담이라는 분야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상담사 일을 하고 있지만 상담이라는 분야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야기나 좀 들어주고 그냥 동의해주고 박수치면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랬다가 욕만 잔뜩 처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그런 상담 해주고서는 욕먹지 마시고요. 자, 괜히 그런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잘해주면 상대방이 나는 공짜로 해줬는데, 나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공짜로 해줬는데 너 당연히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들 생각이고요. 상대방은 너 왜 이렇게 상담해주는데 형편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예. 일단 상담 분야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 딱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분야에서 제일 처음으로 배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내담자로부터 상담료를 직접 손으로 이렇게 건네받는 행동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상담사는 그 내담자, 상담을 받는 내담자는요, 자기가 직접 상담료를 지불을 하고 그 지불한 돈만큼 투자 대비 회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담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직접 돈을 받고 상담을 진행을 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무료로 상담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 초창기에 무료로 해드릴게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약을 잡아놓고 연락을 안 해요. 네. 예약을 잡아놓고 연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지불한 만큼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거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싼 게 비지떡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도 이거 저는 옛날에 이 뜻이 뭔지 몰랐어요. 제가 한 초등학교 때인가? 이 얘기가 처음 들었었는데, 싼 게 비지떡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지? 한참 고민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이 뜻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비싼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비싼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 싼 거는 비지떡이다. 그러니까 싼 거는 나쁜 거고 비싼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비싼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아시죠?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 터키석을 파는 그 얘기가 나와요. 한 인디언 보석 가게에서 지배인이 평소의 가격의 2분의 1로 할인을 해서 판매할 터키옥의 가격, 터키 보석을, 터키석이라고 아시죠? 터키석의 가격을 실수로 2배로, 2분의 1이라고 써야 되는데 2배로 그냥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오르자 관광객들이 벌떼처럼 그 터키석을 몰려들어서 터키석이 매진이 됐던 그 사례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설득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들은요, 비싼 거는 좋은 거,
비싼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제가 얘기하던 어머니 밥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행동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별다른 정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비싼 거가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건 기본적인 합리화예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당연히 별다른 정보나 지식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비싼 게 좋은 거고 싼 게 싸구려예요. 상식적인 이게 되게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떤 행동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평가가 달라져요. 왜? 인간에 대해서는 잘 몰라. 사람들도 인간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행동 태도를 보이는지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거 갖다가 내가 태도로 인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 있는 행동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값어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이 어떤 행동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행동을 바로 리액션 바로 받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죠. 예.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력적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배우면 돼요. 그리고 그걸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프레임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 노력하지도 않는데 서비스로 계속 퍼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밥상, 즉 싸구려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프레임 이론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바로 프레임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가 정해지는 거죠. 이게 프레임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상담해 주더라도 꼭 조금의 대가는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호구처럼 잘해주다가 싸구려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아시겠죠?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착한 남자, 착한 여자가 되려고 하는 행동, 마인드. 이게 잘못됐다. 이 착하다라는 개념, 나쁘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미성숙한 개념입니다. 예.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개념이라서 그래요. 어른들의 세상에서는 착하다, 나쁘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실리를 추구하죠. 내가 얻고 싶은 거가 있으면 원하는 거 얻으면 되죠. 그죠? 여러분들 돈은 어떻게 벌어요? 돈은 항상 착한 게 뭔데? 여러분들 돈은 어떻게 벌죠? 돈을 착하게 버는 방법이 있고 나쁘게 버는 방법이 있습니까? 응? 죄만 안 짓고 살면 되죠. 죄 지면 깜빵 가니까. 예. 죄 안 짓는 선에서 여러분들 하잖아요.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착하다 나쁘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른들의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의 부탁을 일일이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이 날 화내도 그냥 참고 상대방 불만 다 수용하고 자신은 항상 잘못된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요 라고 하고 내가 손해봐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보예요, 바보. 어른들의 세상에서는 착하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바보. 응?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은 믿음직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참 믿음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바보고요. 이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같이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바로 착한 남자, 착한 여자가 되는 방법이죠. 착해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득이 맞게 행동을 해야지 왜 착해지려고 합니까? 착한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인정해 주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여러분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득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용해서라도 득을 챙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그러면 이용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상대방 욕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딱 그런 행동하고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무조건 같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응? 여기 우리 꿀슈닝님도 있고 고양이님도 있고 여신 로이님도 있잖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어떤 남자가 무조건 본인이랑 어떻게든 같이 있으려고만 하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봐. 무조건 너랑만 있으면 돼. 너랑만 같이 있으면 돼. 너랑 맨날 같이 자고 맨날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걔한테 왜 그런지 이해도 안 되고요. 사실 뭘 해줄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같이 있어 달래.
아니 이거는 뭐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 뭐 내가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무조건 같이 있어 달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응?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걔가 이렇게 내가 같이 있는 동안에 걔한테 시켜먹거나 걔한테 너가 이렇게 나랑 같이 있으려면 내가 너 이런 걸 해줘야지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걔랑 못 만나던가 둘 중에 하나. 이게 여러분들이 무작정 쫓아다니는 행동의 결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사람 상대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섯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 어른들의 세상에서는 착하고 나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미성숙한 어린아이들만 생각하는 개념인데,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막 행동하다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역시 착하게 굴면 안 되겠어. 나쁘게 행동해야지 라고 이렇게 흑백 논리로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연애 기술적으로는 뭐 거절을 못하고 쫓아다니는 이런 찐따나 호구보다는 나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땐. 연애 기술적으로는 거절도 못하고 맨날 쫓아다니고 그냥 의존만 하려고 하는 그런 찐따들보다는 훨씬 낫죠. 하지만 그거는 연애 초반에만 그런 것들이 통해요. 우리가 그 원나잇을 할 때는 내가 거절하는 것만 하고 센 척하기만 해도 뭐 작업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뭐 좋다고만 해도 작업이 되긴 하고요. 근데 장기 연애를 해보면요.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고 그 사람의 행동 태도가 어떤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그 프레임을 갖다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거짓이라는 걸 들키게 되면은 바로 차이게 될 겁니다. 프레임이 거짓이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뭐 나쁘게만 굴려고 한다거나 착하게만 굴려고 하는 그 행동 태도가 거짓이라는 걸 들키게 되고 그런 전략이 잘 통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계속 착하게 굴려고 하는 것 전략이 안 통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항상 착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안 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항상 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쁠 때도 있거든요. 그죠? 나쁘게 행동할 수도 있지. 그리고 착하고 나쁘고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대해라. 제가 항상 늘상 얘기하죠. 이거는 장기 연애를 하기 위한 키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게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연기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완전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 여신 로이님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진실이 아니면 금방 드러나고요. 미천 드러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7번. 허풍을 떨고 허세를 부리는 것. 이 마인드를 없애야 합니다. 상대방 이성에게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자신의 학벌, 재력, 뭐 상식이 얼마나 많은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자기의 학벌이나 재력, 뭐 어떤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응? 자, 이것들도 뭐 초반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초반에 뭐 이렇게 열심히 하네 해가지고 좋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될 때도 있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은 허세나 허풍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나 노력이 들고요. 이런 노력이 들면 스스로가 이런 관계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자동차에 비유하냐면 퍼진 자동차에 비유해요. 자기가 초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요, 당연히 그 연료는 빨리 달고 그 자동차는 얼마 가지 않아서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연애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쭉 지속시킬 수 있을까라는 어떤 플랜을 짜야 되는데, 너무 단거리에만 집중하고 이 여자를 꼬시거나 이 남자를 꼬시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하면요, 그거는 원나잇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장기 연애는 절대 안 된다. 네. 자, 지속시킬 수가 없는 전략을 짜신 겁니다. 초반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이 관계를 지속해요? 이거는 지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에너지 컨트롤도 나름대로 잘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부터 너무 막 연락 맨날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는 연락 안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실망하지. 너는 맨 처음에 나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연락하더니만 이제는 마음이 식었네 어쩌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제 답이 없다니까. 안 좋아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바보같이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잖아. 사연에서 보면은 막 얘기하다가 요즘에 너 연락도 없고 뭐 이러는 거 같아, 너 퍼진 자동차 같아, 이렇게 여자친구가 얘기하면 뭐라고 해, 남자애가? 나도 그런 거 같아. 이제를 떨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응? 변했네 어쩌네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일관된 행동 태도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남자 탓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거에 또 여자분들이 혹해가지고 또 매달리고 그냥 후회하고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아무튼 단거리를 달리려면 단기간 안에 어떻게 해서든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아내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하기만 하면 되니까. 원나잇은 그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장기 연애를 하려면요, 즉 마라톤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다 어때요? 근육질이 없어요. 다 말라깽이들. 그죠? 왜? 최대한 몸집을 줄이고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 써야지 잘 달릴 수 있죠. 그죠? 초반에 허세와 허풍으로 상대방을 사로잡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키운 몸집은요,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예, 당연히 퍼진 자동차가 될 거니까 절대 그러는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에너지 많이 쓰지 마시고요. 좀 쉬엄쉬엄 하면서 모든 일을 하셔야 돼요. 에너지 컨트롤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열심히 하고 노력하려는 행동 하지 마시고, 자기를 제가 치국평천합니다. 자기의 항상 몸을 잘 다스리는 데 집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푹 쉬시고요. 본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푹 쉬시고 여유가 됐을 때 운동 조금 하시고요. 이런 것들 해가지고 본인을 최대한 만족스럽고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데 집중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네, 소블리님도 들어오셨었네요. 반갑습니다. 예, 주무세요. 예, 냐냥님, 모던유즘님, 안따리거러님, 프레임최강님, 남산소년님, 호웅님, 주무십시오. 고양이님, 간지방장, 질라타님, 연애원추님, 썬그리님, 스마일통통님, 조이킴님, 빠이빠이. 주무십시오. 좋은 밤 되세요.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오비스트님, 프레임최강님, 주무세요. 예. 키안, 아르넨, 라님, 빠이빠이.